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첫 번째로 드릴 부분은요, 바로 캔들의 신뢰도 법칙입니다. 자, 좀 뜬금없으실 수 있는데 도대체 저 전문가가 어떤 말을 하려고 저러나 좀 싶으시죠? 제 설명 잘 따라오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캔들의 신뢰도가 어떤 거고 어떤 법칙이 있는지 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산형 모양입니다. 여기에는요, 망치형과 또 교수형이 들어가 있겠죠. 자, 우리가 차트에서요, 이런 모양의 캔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세 개 다 우산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조금요 헷갈립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몸통이 길기 때문에 상승 삿바형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제가 기준점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몸통과 꼬리가 최대 1대1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산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절반이라도 더 넘게 침범을 했다면 몸통이요. 이렇게 되면 상승 삿바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우산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캔들 그 차이점은요. 바로 요 꼬리의 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보면요. 우리가 뒤로 갈수록 신뢰도가 증가한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 말이 무언가 싶으시다면요. 바로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크고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꼬리가 긴데 뭐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지금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죠. 종가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자, 근데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돼서 밑에 저점까지 한번 찍었다가 종가를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이 아주 세야 돼요. 그래서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힘이 세고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잉태형 캔들이 있어요. 근데 잉태형은 또 뭔가요? 전 처음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이름, 형태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눈에만 잘 익혀가시면 되세요. 일단은 잉태형의 캔들은 이런 모양인데 처음에 장대 음봉이 한번 뚝 떴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이 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봉이 뜬다 했을 때는 그 양봉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대 장대 음봉이 뜨고 나서 양봉이 뜨게 되는 잉태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증가하고 그 힘이 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통이 작으면 작을수록요. 그 힘의 지방력이 압축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끝부분에 십자형이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십자형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힘이 가장 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십자형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세의 아주 치열한 힘의 대결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바로 잉태형에서 뒤에 나오는 양봉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세고 신뢰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장악형은 또 이런 모양입니다. 음봉 한번 뜨고요. 뒤에 장대 양봉이 뜹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 그 음봉은요.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자, 그러면 전날의 종가가 여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가는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종가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갭 하락으로 인한 시가가 형성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난 시간 종가가 만약에 2만 원에 그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10,000원에 시가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캔들이 이런 모양이라면 정말 너무나 무섭죠. 그런데 다행히도 장중에 상승폭을 넓혀서 여기에서 종가가 끝납니다. 그렇게 보면요, 오늘의 캔들은 전날의 음봉을 싹 감싸 안아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악형 음봉 뜨고 난 다음에 양봉이 뜰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증가하고 힘이 센 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샛별형 모양은 또 이렇게 세 가지의 캔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캔들입니다. 자, 장대 음봉이 한번 떴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 하락을 해서 시가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앞에 있는 장대 음봉을 다 커버를 못 해준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이 두 번째 캔들이요.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더 세진 건데요. 그만큼 이 장대 음봉과 뒤에 있는 양봉의 힘이 정말 팽팽하게 대립을 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서도 십자형으로 나올수록 더욱더 신뢰도가 증가하고 힘이 세지는 겁니다. 자, 일단 우산형, 우리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겠죠. 자,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모양들의 우산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도 우리 우산형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꼬리가 짧게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몸통 밑에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려 있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우산형 딱 보게 되면요. 일단은 꼬리가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같이 흘러갔다, 이런 흐름을 탔다라고 보시면 되셔서 이렇게 장대 양봉의 흐름과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그 의미를 되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영망치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유성형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도 짧게만 붙어 있게 되면 영망치형 또는 유성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꼬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근데 이 영망치형과 유성형의 흐름은요, 마찬가지로 장대 응봉의 흐름과 같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장중에 이만큼이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상승 삿바형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몸통이 크게 되면 당연히 삿바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모양도요, 몸통에 비해서 꼬리가 위로 이렇게 짧게 붙어 있게 되면요, 상승 삿바형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자칫 상승 삿바형 아니구나 하고 지나치시게 되면은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잡아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캔들까지도 다 캐치해서 상승 삿바형이구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삿바형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작은 캔들도 현재 꼬리가 몸통에 비해서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하락 삿바형, 지금 하락하는 추세, 이 작은 캔들도 가지고 가겠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십자형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십자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정십자형만 우리 도지라고 볼 수 있겠구나 싶으신데 아닙니다. 요 아래로 살짝 몸통이 통통해도요, 십자형의 그런 그 형태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형, 도지형이라고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그 힘 기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장대 양봉이 또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장대 양봉은 이런 모양입니다. 누가 봐도 장대 양봉이에요. 하지만 이건요, 어떤 모양이죠? 망치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망치형은 여기 그 중간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까지 흐름을 탔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습성, 그런 흐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치형으로 보이시지만 장대 양봉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망치형은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의 하나의 변형형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대 음봉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영망치형이에요. 하지만 그 흐름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흐름이 장대 음봉과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통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눈에 잘 익혀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장대 이 음봉이 딱 한번 뜨고 위에 이제 개파락으로 여기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위로 쭉 올려서 우리 중간까지 이렇게 좀 훼손을 시키면서까지 올라왔어요. 좋은 추세예요. 자, 그런데 이 관통형이 우리가 차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망치형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관통형 모양이 저런 모양인 걸 알고 계신다면 이쪽 흐름도 이렇게 몸통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모양은 관통형인데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흑운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가 즉 음봉이 뜨면서 먹구름이 낀 상태다. 그래서 흑운형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세요. 장대 양봉, 그다음 장대 음봉 이런 패턴이 이렇게 뜨게 되면요. 자, 우리 차트에서는 이렇게 보이실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에 몸통이다 생각하셔서 이건 흑운형의 패턴이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모양들도요, 다 지금 비슷한 모양이죠. 다 그렇게 해서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락 잉태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락 형태형의 이 두 장대 양봉 뒤에 작은 음봉이 떴구나.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승 장악형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 망치형으로 보실 수 있지만 밑에까지 이렇게 다 장악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상승 장악형의 그런 캔들 패턴이구나. 변형이 됐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눈에 계속 익혀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락 장악형도 마찬가지죠. 위에 이렇게 꼬리가 길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몸통 흐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양봉 뜨고요. 뒤에 긴 음봉 뜨는 요 하락 장악형 그대로 나가게 되죠. 자, 쭉쭉 마찬가지입니다. 샛배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석배령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몸통 형식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요. 이제까지 우리가 변형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많은 패턴들 보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자, 뭐 이런 이름 아니면 역할들 그런 거보다도 어떻게 해서 변형이 됐고 내가 차트에서 만약에 이런 걸 보게 되면 요 변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캔들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캔들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아주 강한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캔들 공부는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